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1030만원입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오늘은 딱 본전했습니다. 하루종일 뭘 했는지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요. 제가 가진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 플러스 20만원까지 수익이 나고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못 팔죠. 더 올라갈 것 같았기 때문에 쭉쭉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후반에.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손절은 없다 이러고 이를 악물고 꽉 버텼는데 운 좋게 다시 돌아가지고 본전까지 올라와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겪었던 하루의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정시가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까지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매물로 인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좀 내려올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그 하락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외주스 보시면 꺾여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려오면 항상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와 봐야 뭐 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도 아니고 플러스 0.2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안 빠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했고 다우지수도 얼마 안 빠졌다는 게 있네요. 조금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일본 증시가 오늘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2% 빠지니까 국내 증시도 빠지겠지 이렇게 하고 봤는데 안 빠졌습니다. 플러스 0.24로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68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락하는 걸 대비하면서 지금 계속 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하락할 걸 생각하고 대응을 자꾸 하니까 조금 그 시장 흐름하고 제가 매매하는 게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티기는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한번 받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정도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강합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거의 한 700억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700억 매도했으면 많은 물량을 매도한 건데 그런 매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갖고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가 됐다 하는 관점으로 그냥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하락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민망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매매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빅텍하고 휴마시스하고 파미셀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왔는데요. 휴마시스는 장 끝날 쯤인가 그 FDA 승인,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괜찮아 보였었어요. 아침에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떠가지고 아침에 좀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20만원 정도 났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기어이 쭉 빼갖고 하락시켰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상승 전환하고 끝이 났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여기서 플러스 20만원 나 있었고 그 다음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면서 수수료 좀 많이 날려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빠졌을 때 마이너스 한 2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 파미셀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파미셀도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때쯤에 파미셀도 하락해서 손실 나고 있었고 휴마시스도 손실 나고 있어가지고 한 마이너스 20만 원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고비였고요. 손실을 감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근데 운 좋게 이게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더 잡았어요. 사실은 물타기를 했습니다. 물타기를 하긴 좀 그렇고 위에서 조금 팔았기 때문에 다시 잡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늘 저 매매한 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매매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게 전부 이 세 종목을 샀다 팔았다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오늘 많이 날린 것 같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와 똑같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세 종목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놓고는 그 시장에 참여 안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라면 결과는 지금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파미셀은 보합이었고 빅텍 0.5% 올랐고 그 휴마시스가 0.7% 올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오히려 수익이 났을 그런 날이었는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고생만 하고 본전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투자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휴마시스가 이 재료도 좋았고 그 제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도 단일가 매매일 때 올라가는 거는 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서 거의 상한가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제 갭 뜨면서부터 지금 조금 꼬이는 것 같아요. 갭 뜨니까 누르는 힘이 강했었고 오늘도 갭으로 뜨니까 또 눌러가지고 밑으로 빼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들어올렸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이게 신속 진단키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젠하고 이런 종목들보다 시젠, 뭐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그래프보다 휴마시스 그래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또 뉴스 나왔는데 이거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군포 신공장이 GMP 인증 획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GMP 획득이라는 게 아마 무슨 그 생산을 가능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군포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만 많이 생긴다면은 그 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제 벌써 뉴스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반영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뉴스 나와도 무시하고 그냥 매도 잔량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FDA 승인 소식도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국내에 우리나라에서 신속 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 이 부분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뭘로 좌우하느냐고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내 확진자 숫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가 530명 정도로 700명대 가고 있다가 530명 하니까 좀 줄은 것 같아서 이 확진자가 줄어들면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안 가지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면 700명 넘어서 1000명대로 가게 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방역이 K방역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부터 해서 자가 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되게 되면 이 종목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그 FDA 승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안 팔고 그대로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익실은 안 했고 빠졌을 때도 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추가로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전에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파미셀인데요. 파미셀은 제가 봤을 때 어제 그림이 좋았거든요. 갭으로 떴는데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침부터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눌러 가지고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0만원 정도 손절했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막판에 100만원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으로 샀다 팔았다 많이 했겠죠. 팔고 다시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파미셀도 3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그 원료 공급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재료로 봐집니다. 이 회사가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지금 거의 품견상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료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 고점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밀려가 음봉으로 끝났으면 불안했을 건데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살아있다 시세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300만원 보유를 하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300만원, 파미셀 300만원 이렇게.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확산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도발 위험성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특별하게 진정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났을 경우에 진단키트라든가 그다음 원료의약품 이런 쪽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콜드체인 관련해서 대한과학하고 일신바이오 이쪽으로도 또 조금 움직였는데요. 이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강한 느낌 줬고, 그 다음 KPX 생명과학 이 종목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화이자 백신을 그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로 그 관련해서 화이자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료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백신을 구입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B 프로바이오 여기가 아마도 모더나 회사에서 퇴사했던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인가 뭐 사회이사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재료로 해가지고 모더나 이야기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더나 쪽하고 화이자 백신이 급하다 보니까 그 관련 쪽으로 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프로바이오 움직이고 있고 그 KPX 생명과 얘는 화이자 때문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이자 모더나의 원료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을 좋게 보니까 이 종목에다가 지금 집중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국내 확진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빅텍인데요. 이 종목은 또 오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4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비중을. 이 종목에 제가 계속 매도하지 않고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잘못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 테마 이런 종목은 지금 건드리기가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히 제 이야기 듣고 했다가 또 손실 보시면 안 되니까. 제가 빅텍에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급등했을 때 외국인 매수했을 때 이때 북한에서 심포조선소에 그 발사관 그리고 그 바지선하고 발사관 이 위성사진 나왔을 때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쪽으로 우려감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때 외국인들이 1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0만 주 매수했고 그 다음 8만 주 매수했는데 문제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던 얘기죠. 태양절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왔고 내려오는 이 시점에 외국인이 다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 50만 주 정도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면 150만 주 정도 있는 데서 50만 주 정도를 팔았으니까 일부 손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샀기 때문에 손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는 어제 하락했을 때는 저 부분이 걸렸다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하고 나서 북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 협정문 나오는 데서 그 CVID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었습니다. CVID는 뭐냐면 그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CVID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VID라는 건 미국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그 요구하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미일 정상회담 할 때 그 부분이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고 대화에 나서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할 수도 있겠다. 북미 간의 관계가 대화로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인 빅텍이 어제 하락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섣불리 대화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빅텍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뉴스 뭐가 나왔냐면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의 그 문서에는 CVID가 안 나왔지만 스가 총리가 그 기자들한테 했는지 뭐랬는지 모르겠는데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자기가 완전한 비핵화 CVID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구두로 거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CVID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맞다면 그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스가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를 그 추진하는 거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CVID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CVID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북한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해버리게 되면 북한의 체제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핵을 다 포기해줬는데 만약에 북한의 위기가 왔을 때 대외적인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방어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절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CVID는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영상 뉴스에 나오는 짧은 영상 오래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가. 그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군인들이 쫙 서 있는데 이렇게 열병을 하는데 그 여군 병사가 그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는 게 있었어요. 핵 포기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막 울부짖듯이 하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완전한 걸 다 해결해주고 그 체제를 완전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핵 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협상을 하지만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최후의 마지막 보루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 풀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의 카드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포기를 하지 그 전에 미리 핵 포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수로 길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빅텍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주장을 미국에서 한다면 북한에서는 절대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상황 쪽으로 그 핵실험이라든가 그 다음 잠수함 혹은 SLBM 이런 쪽에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만약 가게 되면 안 갔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가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 한번 해봤죠. 미국하고 경험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도 경험해봤죠.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휴전선 쪽에서 도발이 있고 나서 그 목함 지뢰 때문인가 뭘 해가지고 서로 막 하다가 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포들이 포문을 열고 속이 바로 직전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또 북한으로 하여금 그 대북 방송도 그 스피커 달아갖고 방송했었고, 그럼 대북 방송하니까 북한에서 포문을 열고 그 방송하는 스피커를 그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치기 바로 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판문점에서 그 김관진 우리 쪽하고 북한 쪽하고 이제 회담을 했죠. 2박 3일 동안 회담했습니다. 그 회담하면서 북한의 잠수함이 공격 태세를 해가지고 그
전진 배치대가 사라진 또 있었고요. 꼭 전쟁이 날 듯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가갖고 그 협상 시간이 거의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돼가지고 양쪽에서 물린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한 방 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앞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 부분에서도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핵을 쏠 수 있다 하니까 트럼프는 내 책상에는 그거보다 더 큰 버튼이 있다 해서 이제 B-52 폭격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가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물밑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대화 모드로 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대화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상황이 갈 때 그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빅텍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빅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빅텍이 손실이 나더라도 바로 북한이 대화로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 되니까요. 남북 경협조로 바로 옮겨 타면 되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발할 위험성이 더 크다 이런 쪽으로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현재 빅텍을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텍이 오늘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빅텍은 인버스 성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역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니까 빅텍이 올라가고 싶어도 여기서부터 지금 끌어올리려고 올릴까 말까 막 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끌어올린 겁니다. 지수가 계속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결돼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 같거든요. 만약 미 증시가 하락을 하고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빅텍이 인버스로 작동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딱 세 종목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 아시아 종목 이런 종목 농업 관련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 이구산업 이건 아마 구리나 뭐 이런 쪽 광물 자원 이런 쪽에 무슨 뉴스로 해서 상한가 들어가고 하는데 뭐 따로 들어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윤석열 관련주도 올라가도 계속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도 뭐 비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급락할 때는 빅텍, 그 다음에 코로나가 급증하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 그 다음 파미셀은 원료 공급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세 종목으로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 어제 제 영상 댓글에 21선 41선 이평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좀 확 띄게 휴마시스 같은 종목이 빨리 움직이니까 이걸 보게 좋을 것 같죠. 보통 쓰는 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 다음 60일 이평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가격 입평해가지고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나오죠. 일봉 그림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이 의미하는 것은 일봉 5개의 평균치를 낸 수치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선으로 줄 거면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지금 이렇게 이격이 생기는 이유는 일봉이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떠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날 가격하고 그 전날 가격하고 여기 5일치를 평균 내면 요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위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할 때는 이평선보다 일봉이 빨리 올라가죠. 그럼 이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5일 이평선하고 일봉하고. 그래서 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언젠가는 마주치기 위해서 다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급등하는 종목 보면 주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급등했는 종목이 뭐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구산업 오늘 급등하면 5일 이평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일봉이 이렇게 갔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평선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5일치의 평균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내일 되면 한 이 정도 갈 거고 그 다음
그 일봉은 여기 있겠죠.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일봉이 내려오고 이평선이 올라가서 다시 마주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그건 없는데 대체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휴먼시스가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이평선하고 간격이 생겼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계속 일봉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5일 이평선이 올라옵니다. 계속. 왜냐면 위에 있는 가격이 내일 되면은 일봉 3개, 4개, 5개 평균치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이렇게 1개, 2개 더 나오게 되면 이 5일 평균 내는 값이 점점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하고 일봉하고 마주치는 그 지점쯤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5일 이평선 위에 일봉이 있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평선보다 평균값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 심리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꺾였을 경우에 이평선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일 이평선을 깨고 일봉이 내려가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5일 이평선 위에서 매수하는 이런 쪽으로 그 매매 패턴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 짧아서 그렇고 아무거나 눌러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같으면 5일 이평선하고 일봉하고 지금 거의 근사치 와 있죠. 근데 이 일봉이 만약에 5일 이평선을 깨고 내일 하락해갖고 내려가게 되면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내려와가지고 이평선 깨고 종가가 이렇게 깨져서 끝나게 되면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5일치 평균 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물린 사람은 손절하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아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평선 위에 있으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평선보다 위에 있죠. 그럼 현재 위치에 이 가격에서 봤을 때 최근 5일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물린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요 시점에서 봤을 때 분봉으로 볼까요?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그 원하는 질문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설명을 그냥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분봉으로 봤을 경우에 휴먼시스에 물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줄 거 볼게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 손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했다가 손절 안 한 사람들. 그 다음 대신에 5일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죠. 5일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이익 보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평균 내 봤을 때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건 또 거래량까지 봐야 되겠죠. 거래량까지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이익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 안 팝니다.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손해를 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죠. 제가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 마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익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도, 저는 이제 그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여기서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와도 이익이죠. 그러면 지금 급하게 팔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평선 5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5거래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 중에 이익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살려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올라가면 급등하면 어떡할까 싶어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5일 이평선하고 일봉이 언젠가 마주쳐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쭉쭉쭉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오늘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정리를 시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일 이평선이고요. 그 다음 20일 이평선이 뒤에 따라오는 이게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은 일봉 20개의 평균치 내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평균치 낸 그 점을 이은 선이 21일 이평선으로, 혹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그게 21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21일 이평선은 좀 더 늦게 따라옵니다. 이 상승할 때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0일 20개이기 때문에 쭉 올라왔기 때문에요. 21선이 따라오는 거는 평균치가 여기서부터 평균치를 쭉 내기 때문에 이 평균치보다 더 그 값이 낮겠죠. 그래서 21일 평선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1일 평선 위에 5일 평선이 있는 게 정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하는 어떤 그림이고요. 거꾸로 내려갈 때는 좀 달라집니다. 미리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례를 찾아놓고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자, 이런 경우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여기 있죠. 지금 그 밑으로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20일 평균치 내는 값이 더 많이 내려가고 덜 내려왔죠. 지금 그 일봉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지금 여기 있고 20일 이평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배열 상태죠. 그러니까 20일 평균치보다 봉이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손실 본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손실 본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조금만 올라오면 팔려 그럽니다. 그래서 매도하려는 어떤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평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좀 그 매도하려는 압박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면 21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 그 일봉이 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짧게 보는 사람 같으면 5일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길게 봤을 경우에 이 이평선 바꿔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세팅된 게 뭐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 예를 들어서 뭐 240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240일선 될 것 같아요. 240일선 하게 되면 거의 그 수평에 가깝게 돼버리죠. 이걸 막 360일 정도까지 끊어버리게 되면 거의 수평치기 1년치 평균치 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끊어놓고 이제 이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락,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평선 이거 눌러가지고 이 값을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수평선을 걷죠. 이렇게 많이 그어봅니다. 이 수평선을. 그래서 이 끊는 이유는 이게 거의 이제 그 241선 정도 기준쯤, 그보다 좀 더 심하게 한 300일선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선 꺼가지고 지지저항을 저는 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 매도를 할까 생각할 때 주로 1차적으로 보면 대충 한 이 정도 선을 그어보게 됩니다. 이거 왜 그어보느냐면 여기 앞에 봤을 때 올라가려다가 부딪히고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쯤 오면, 올라가서 이 정도쯤 오면 여기서 손절 못해갖고 물린 사람들이 여기쯤 오면 다시 팔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오다가 대충 한 이 정도 선 오면 매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잡고 이것만 뚫으면 그 다음에는 이 얘기를 길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쯤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급등하면 여기쯤에 일단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을 걸어 놓으면 올라가지고 여기 부딪히면 한번 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최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쯤 오면 팔고 싶어져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문 넣으면 쫙 올라오다가 여기서 탁 이익 실현되고 그다음 빠지게 되죠.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팔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해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 이런 식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 어제 제가 매매할 때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했던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올라오면 대충 한 이 정도 선 오면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쯤 오면 일부 이익 실현하는 거죠. 그럼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 물어봤는데 딴 이야기한 것 같으네요. 그 다음 뭐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21선하고 5일선하고 이 교차돼 갖고 정배열로 바뀌는 이 시점, 혹은 121선하고 뭐 60일선하고 교차되는 시점, 이런 시점 가지고 이제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좀 먹혔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평선이 정배열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바뀐다. 상승 추세로 바뀐다. 이래갖고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는 종목만 골라서 막 매매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 나오는데 거꾸로 내려갈 때도 있고, 데드크로스 나오는데 올라갈 때도 있고, 이 세력들이 마음대로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참고로 저는 그냥 이 정도는 봅니다. 5일선 위에 있으면 좀 강해 보이고, 5일선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보시면 꺾일 때 보시면 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올라가는 종목은 괜찮은데 하락하는 종목들 보시면 이 종목 지금 아슬아슬하죠, 그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그 종가에서 5일선 회복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를 회복하고 5일선 위로 올라서면 다시 추세가 되돌아왔다.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제 설명에서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질문하신 분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추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파미셀이 약간 궁금해서 그렇죠. 시간에서 지금 상당히 그 강한데요. 이거 그 이왕 본 김에 지금 9분 37초인데 상한가 걸려 있죠. 이거 안 풀리면 상한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확 풀어가지고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장난칠 때 상한가인 것처럼 꼬셔가지고 사람들 들어오게 해놓고 거의 한 55초, 56초 됐을 때 확 풀어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갖고 지금 팍 풀죠. 풀었어. 상한가 풀려서 밑으로 쭉 빠져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확 풀리죠. 본 김에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난치는 겁니다. 아까까지 56초까지 거의 상한가인 줄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돼도 거래 주문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안 끝났으면 이게 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확 던져가지고 지금 확 빼버리죠. 오늘 하는 김에 그냥 계속 여기까지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끊으셔도 됩니다. 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 케이스에 시간에 거래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막 헷갈리죠, 사람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그 50초, 56초까지는 상한가인 줄 알았어요. 거의 저도 그렇게 보였죠. 그러니까 상한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상한가 가면 이제 무슨 호재가 터졌는갑다 해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주문 넣는데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 확 빼버리죠. 빼버리면 쭉 흘러내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상한가 갈 것 같다가 빼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주문 빨리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정쩡하게 걸립니다. 이 지금 오늘 지금 10분 30초에 끝나는데 지금 못 끝나고 있는 거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력들이 계속 주문을 사는 주문 파는 주문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평균치 값이 나와야 그 값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나왔죠 벌써. 휴마시스는 지금 그 4시 10분에 체결이 됐습니다. 빅텍도 마찬가지 나왔죠. 근데 파미셀은 아직 안 나왔죠. 계속 주문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로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지금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봤을 때 이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확 빼버리니까 이게 사기쳤구나 그러고 또 매도하는데 다시 또 올라가니까 진짜인가 하고 지금 막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금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체결이. 이게 지금 계속 안 끝나고 있었어요. 이게 뒤에 스토리만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4% 정도 탁 이렇게 체결이 되고 나면, 3, 4%딱 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제가 왜, 아까 파미셀을 왜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종가에, 자, 1.9%죠.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기대했는데 딸랑이 1.9%에 끝나버렸죠. 이걸 왜 이럴 줄 알았느냐 하면 여기 시간의 종가에서 40분에 나오는
40분 아니죠. 4시에 딱 끝나는 종가에서 매수 잔량이 33만 주를 깔았어요. 이게 세력이 이제 까는 겁니다. 33만 주를 확 깔면 딱 봤을 때 무슨 호재가 터졌는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종목 보시면 33만 주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나와봐야 뭐 2,000주, 3,000주 이렇지. 33만 주는 파격적인 숫자거든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무슨 호재가 터졌는갑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간에 거래 딱 들어왔는데 시간에 단일가 들어왔는데 상한가에 확 그냥 그 잡혀 있으면 뭔가 터졌는갑다 생각하고 매수 주문을 막 넣게 되겠죠.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막 넣으면 그때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한 1.9% 정도, 2% 정도 해갖고 이제 챙겨 먹는 거죠. 매수했던 물량을 여기서 확 던지면서 이제 챙겨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 건데요. 과연 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는 건데 이 1.9% 정도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이게 한 4, 5% 정도 같으면 세력들이 뛰어갖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9% 정도는 이건 띄워서 팔아먹었다고 보기에는 그 거래량 19,000주 가지고 팔아먹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합니다. 앞으로 그 시간에 단일가에서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전순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한 4, 5% 됐으면 털어먹고 빠졌다 해갖고 오히려 하락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무난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간에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미세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세력들이 개인들 덩쳐먹는 테크닉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데 휩쓸리지 않고 또 장난치는구나 이러고 웃으면서 그냥 너 놀아봐라 이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안 팔 거고 내려가도 안 팔 거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면 팝니다. 일부 그 대충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일까지 생겨가지고 저 방송을 길게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서 전쟁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 아니면은 그 원료의약품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성으로 종목을 현재 보유 중입니다.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뜻으로 좋아요 하는 분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방송할 때 조금 힘이 납니다. 근데 그 뭐 조용하게 그냥 그 조회수도 안 나오고 조용하면 내가 방송을 너무 잘못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방송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이제 고민이 좀 빠지니까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